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가 또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 증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1월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며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 와중에 테슬라를 제외한 M7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엔비디아는 여전히 3%나 상승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딥시크 충격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아마존이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마이너스 4%, 포드도 올해 부진한 실적을 예고하며 하락을 했으며 로블록스도 11%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나스닥 차트 이제 쭉 박스를 그려볼 수 있겠죠. 이 박스를 위로 뚫고 갈지 아래로 뚫고 갈지 그 부분이 아마도 2, 3월 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니콜라 파산 임박 소식이 나왔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니콜라의 월봉인데요. 차트가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어졌죠. 자, 처음 성장 다시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며 관심을 받았던 니콜라. 하지만 그 니콜라가 결국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상장 후 니콜라는 공모가보다 3배 이상 급등하며 한때는 포드 시총을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수소 전기 트럭이 실제 운행된 영상이 아니라 그냥 내리막길에서 굴렸다. 그 사실이 밝혀지며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 수소 트럭이 이런 식으로 굴러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니콜라는 지난 1년 동안에도 96%나 급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96%라는 소리고 저 고점에서 비교하면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하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결국 파산에 임박했다는 소식입니다. 3입니다. 자, 어제 오늘 유리기판이 미칠 듯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야, 로봇에 이어서 두 번째 삼성전자가 강력한 테마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특이한 부분이 있었네요. 이번 주에 상장했고 우리에게 아쉬움을 줬던 PIE 힘이 없던 초반과 달리 유리기판 관련주로 편입이 되며 상한가를 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유기판은 전기적 절연성, 열 안정성, 광학적 특성 등으로 인해서 고성능 반도체를 가능하게 하는 부품인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꿈의 기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긴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기판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저 기릿의 텐션이 높은 이유죠. 자율주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한동안 로봇에게 밀리는 모습을 나타낸 자율주행 저도 참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나 싶더니 자율주행이 하루 만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율주행 기업의 특징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여러 자율주행 섹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도체 쪽도 있고 라이다도 있고 레이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율주행에 관련된 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은 라이다 쪽에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최근 들어 로봇이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로봇도 결국은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야 되고 그 안에는 라이다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많다 보니 아마도 로봇과 자율주행 그 교집합으로 관심이 받은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율주행을 본다면 라이다나 레이더 뭐 이쪽을 조금 더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다만 로봇처럼 엄청나게 뜨거우려면 그러니까 뭐 주도주가 막 3배, 4배, 10배 이렇게 가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모든 주식이 다 같이 급등하는 섹터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 보면은 기르분들 아시죠? 로봇 관련주 뭐예요? 하면 한 열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도 그런 상황이 되어야 진짜 주도주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앞으로 자율주행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로봇택시는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차량 공유 기업 우버, 이 우버도 미국 텍사스, 조지아에서 로봇택시 운행을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웨이모랑 함께 진행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우버랑 웨이모는 법정 다툼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손을 잡은 거 보니까 로봇택시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 두 도시에서는 우버 앱만 사용해도 웨이모의 로봇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미 자율주행 택시가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고 미국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도입이 될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들어올 때
그때 아마 택시 기사분들과 정치인들에 관련된 뉴스, 이런 뉴스가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결과 빠르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파봤더니 피레미. 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대왕고래를 파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 확률로 나오는 게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당연히 이거는 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정말 심플합니다. 몇 천억을 투자해서 몇 조, 그러니까 1000%가 넘는 그냥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20% 확률로 나온다면은 이걸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원을 넣어서 20% 확률로 10,0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까지 나온 소식을 보면은 일단 첫 번째 팠던 대왕고래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6개의 유망 구조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이름은 뭐 오징어, 명태 이런 친구들이 남았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실패했으니까 그 동력을 잃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더 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만 2차 탐사 시추부터는 해외 대형 기업에 투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관련주 주가 흐름만 예상해보자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 엑손모빌 등 대형이면서 유명한 그런 석유 기업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다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통일 바다에는 기름이 묻혀 있을까요? 다음입니다. 작년 말 자율주행이랑 함께 열심히 공부했던 STO. 법안 발의가 착착 진행되었다면 주가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섹터인데요. 그러나 결국 계엄이 터지면서 말 그대로 나가리가 갔던 섹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뭐 지속적으로 주가는 재미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와중에 오늘 관련 소식이 나왔네요. 일단 아직도 결론적으로 길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조각 투자 시장이 개화가 되려면 결국 증권사에서 다루면서 우리가 좀 접근성 자체가 좋아져야 이제 개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배타적 운영권 때문에 증권사가 지금 현재 준비를 미리 해놨지만 2년은 더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다만 여기에 법조항 해석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식이 나타날지 모르겠으나 STO 관련주가 일단 당장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올 가을쯤에도 그냥 관심이 없다면은 그때부터 슬슬 모아갈 필요는 있겠네요. 결국은 올 시장이니까요. 다음입니다. 네이버도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 매출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전년이랑 비교하면은 매출은 11%가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32%가 증가한 1.9조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 그리고 커머스 부분은 멤버십 제휴 등 효과에 힘입어 매출이 연간 14%가 증가했고 클라우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디지털 트윈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4분기 기준 전년비 41% 증가했습니다. 전부 다 증가했죠. 자, 그래서 네이버는 최근 들어 그냥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는 AI 전략을 본격 구현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해진 창업자의 복귀를 언급하기도 했으며 오늘 네이버는 52주 신고가 터치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I에 대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발표한 네이버. 네이버는 딥시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의미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은 후발주자임에도 선발주자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우리라고 못할 게 뭐냐라는 의미를 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도 선도업체와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또 딥시크로 인해 AI 시장 변동 속도가 좀 당겨졌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가 있음에도 서비스에 있어서는 외부의 다양한 AI 모델과 협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카카오 AI도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카카오 AI의 이름이 귀여운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카나나입니다. 카나나. 이 카나나가 4월에 공개된다는 소식이 오늘 시장에 등장. 마침 카카오와 오픈 AI 협력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나오겠죠. 특히 카나나는 카톡을 기반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일단 접근성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제대로만 뽑아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저 기릿이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야 되는 ETF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약간의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요. 그때 말했던 친구들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중국이죠. 중국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중국을 보자라고 하는 거는 심플한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은 올랐고요. 중국은 쉬었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결국은 경기 부양책을 꺼낼 것이며 글로벌 자금도 비싼 미국보다는 저렴한 중국 절대 망하는 나라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또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고, 그래서 저는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며 지속적으로 중국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 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때 막 쭉 올라가다가 한동안 쉬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좀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AI 패권이 중요해진 상황인데 딥시크가 뭔가 바꾼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미국한테 밀리던 중국이, 그런데 오히려 야, 이러한 규제를 받는데도 해냈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다는 느낌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중국 항생테크 이쪽의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개별 주식으로 중국을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ETF로 투자하기 딱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주를 한번 보자면은 주봉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보통 타차항이라고 불리는 친구, 신고가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차죠. 아마 다들 아시는 ETF일 거예요. 이 친구도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의 장점은 마음이 좀 편하죠. 다음입니다. 블랙핑크 곧 온다. 지난 연말 로제 APT, 그 다음에 제니의 만트라 등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 앨범이 흥행을 일으켰죠. 그리고 올해는 완전체 활동을 앞두고 있어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의 YG엔터에 대해서 목표가 65,000원을 제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어의 모객 수가 4만 명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며 공연으로만 영업이 900억 원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베이비 몬스터와 트레저의 활동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연말에는 신인 보이그룹까지도 앞두고 있어서 부족한 아티스트 라인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ETF를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건 엔터와 또 게임이었습니다. 한번 보자면은 YG엔터 최근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ETF라고도 볼 수 있겠죠.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최근 들어 또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주선을 돌파하는 모습. 다만 아직까지 게임은 좀 재미가 없는 모습인데 게임도 결국은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진스의 이름을 이제 못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뉴진스가 이번에 NJG, 뉴진즈 이건 아니고 NJG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기존 이름의 본질을 유지하며 NJG라는 이름을 선택했고, 물론 그전 이름인 뉴진스를 완전하게 버린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달라라는 얘기도 덧붙였으며 데뷔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빙그레가 3월부터 커피와 일부 음료, 아이스크림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오르는 제품은 아카페라 커피, 따옴, 더위사냥, 슈퍼콘, 붕어 싸만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약 200원에서 300원씩 인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혜테이, 브라보콘과 시모나도 가격을 200원씩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격 인상은 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커피, 코코아, 과채, 농축액 이런 가격들이 높아지고 환율까지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현대로템, 호실적이요. 방산주 현대로템이 계엄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완전 쭉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실적이 나오니까 갈로는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작년 4분기 매출이 1.4조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고 영업이익이 1,6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0%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올해도 긍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올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증권은 그 1조 원도 보수적이다 라고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최근 들어 미칠 듯한 상승.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도 많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이 좀 많이 오는데요. 대구에도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눈을 밟는 기분도 좀 느껴봤는데 기리분들도 눈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